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두 장 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재밌습니다. 몇몇 기관에서 나온 제너티브 AI 마켓, 그러니까 생성 AI 마켓 사이즈 대비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이에요. 네. 이게 뭐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트너에서 내놓고 어디서 내놓은 건데 왼쪽에 보면 생성 AI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5년 사이에. 네, 5년 사이에 뭐 보시는 것처럼 5배가 성장해요. 예, 예. 오른쪽에 반도체를 보면은 30%도 성장을 안 해요. 밑에 그 진한 진한 게 AI 반도체고 예. 나머지가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예요. 아하.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기껏 30%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30%가 모두 다 어디서 나오냐? AI 반도체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한켠에서는 저 빅테크들 지금 AI 서비스로 돈도 못 벌고 돈만 투자하고 있고 언제 돈 벌 거냐 이러면서 야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건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잖아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삼성이든 SK든 인텔이든 사실은 이래요. 모든 기업은 멈춰 있으면 퇴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AI 반도체를 이걸 여기서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 진한 파란 요 부분을 빼보세요. 요걸 빼보면 그냥 멈춰 있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 얘기는 AI 반도체를 빼버리고 나면 반도체 시장은 멈춰 있거나 이미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I 반도체는 사실은 기업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멈춘 순간에 이미 퇴보를 하는 거고 주가는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미래 반도체 매겨 살리는 게 포션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적어요. AI 반도체가. 보시는 것처럼요. 그렇고 AI 전체 시장 대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낮아요. 근데 그나마 그 성장하는 건 몽땅 다 AI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그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I 반도체가 메모리든 비메모리든지 간에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거기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HBM이 답이죠.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에?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라는 것처럼 예. 지금은 HBM이지만 아까 보여주신 이 그래프처럼 실제로 AI 발전 속도 그리고 GPU 발전 속도를 가장 저해하고 있는 바틀렉에서 발목 잡고 있는 애가 누구냐? 메모리 문제인 거고 밴드위스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푸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국가가 국민이 투자를 해야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 사세요. 근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르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서 이제 외계인을 더 많이 잡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렇죠. 갈아 넣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야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약간 기대가 되면서도 또 두려운 지점도 있고 설레는 지점도 있고 이거야말로 약간 아까 그 불협화음의 시대 불협화음의 시대.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왜 고수들은 제 친한 사람들 중에 음악가들이 많은데 또 고수들은 그 불협화음이 예술적이라 그러잖아요. 재즈는 불협화음이 많지는 않지만 현대 음악들은 더 불협을 많이 쓰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큰 변화가 이거예요. 반도체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예. 이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종류 중에서 중요한 반도체 시장 전망이에요. 예. CPU, GPU, FPGA라는 거 우리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를 의미해요. 예. ASIC은 설계해서 찍어내는 반도체를 의미를 해요. 네. 이 시장 전체적인 걸 보면 다 발전은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GPU예요. GPU가 CPU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거든요. 넘어서고 실제로 FPGA 시장도 크게 발전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장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이 그래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크게 AI 반도체 셋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학습용 반도체, 추론용 반도체, 메모리. 근데 메모리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학습용 반도체는 현재로서는 구글하고 엔비디아밖에 못 만드는데 AMD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이제. 네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반도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럼 구글이라고 AMD라고 실력이 없겠어요 반도체가?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엔비디아가. 예, 그냥 그 생태계를 만들어버리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쿠다라고 하는 CUDA를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하고 아키텍처가 있어요. 예. 이게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리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드웨어 실리콘 반도체만 갖고는 지금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 위에 쿠다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플랫폼이 존재해야지 엔비디아 같은 체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심지어는 구글이나 AMD나 인텔이 못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그 쿠다를 포함한 이런 애들은 언제 필요하냐?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게 학습할 때예요. 인공지능이 공부할 때.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도 학습하고 공부하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일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가 쫓아가기는 어렵다. 그쵸. 대체해도 가성비가 안 나오거나 아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어디가 나머지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냐? 추론용이에요. 추론은 이미 학습된 인공지능을 빼다가 이제 넌 생각하지 마. 너는 실행. 너는 학습하지 마. 이제 실행만 해. 질문하면 대답만 해. 뭐 그려달라면 그림만 그려. 너는 더 공부는 이제 안 해. 넌 이제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공부를 이제 하지 마. 취업해. 돈 벌어와. 똑같은 거예요. 왜 저희 애들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했으니까 너 이제 돈 벌어. 하는 게 추론용 반도체예요. 너 이제 공부는 그만해. 그렇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향후에 보시면 반도체가 학습용 반도체 시장보다 추론용 반도체 시장이 2배 정도 된다고 봐요. 크기가. 그러면 추론용 반도체 시장이 핫해지겠죠. 물론 이제 저건 한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그러니까 추론용 반도체는 그럼 누가 만들고 있냐? AMD도 만들고 있고요. 너도 나도. 삼성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텐스토렌트, 짐 켈러. 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거품이냐?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거품일 수 있는데 그 거품이 꺼진 거냐? 아니요. 하이프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익스펙테이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를 빨리 크게 했던 거예요. 보면 정상적인 기대는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인 거예요. 이 레벨이. 그럼 여기까지만 기대를 했었어야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는 이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뭐냐면 이 기대 익스펙테이션의 종점은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긴 거죠. 그러면 종점. 투자는 언제 했어야 되냐? 이 익스펙테이션보다 낮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투자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익스펙테이션이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2배나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거품은 꺼져야죠. 이만큼까지 꺼지고 여기까지 가야죠. 익스펙테이션 레벨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수준이.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이건 AI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현재 하이닉스, 삼성 특히 하이닉스 요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 거예요. 내려가고 있어요. 심장을 때리셔서. 그러면 망한 거냐? 아닙니다. 여기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걸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기다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다 팔아버리고 또 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 환멸의 시간이라는 게 그 지점 그런 식이에요. 솔트루스 주식 여기서 샀는데 여기 오니까 파는 거죠. 안 됩니다. 지금 IR 담당자 보고 학을 뗍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전화 옵니다. 회사로 전화 불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시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 레벨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어떤 기대, 여기 기대를 하냐, 여기 기대냐, 여기 기대하는 거는 그게 통찰력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도 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우리 민족이 그렇고 우리 국가가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걸 기대했다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못 참고 파실 거냐 아닐 거냐 여러분 선택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라고요? 5년. 그 5년 내에 그럼 지금 HBM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또 기술적 한계를 길게 보면 10년 내에 우리 기업들이 해낼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저는 알 수는 없죠.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게 해낸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밖에 못할 거니까. 세상을 바꾸네. 왜냐하면 메모리도 중요하거든요. GPU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곡괭이랑 도끼 팔아서 돈 벌었다 그랬잖아요. 곡괭이랑 도끼를 만드는 애들이 엔비디아나 AMD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뭘 만드는지 아세요? 도끼 자루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도끼 자루 없이는 도끼나 곡괭이 이렇게 자꾸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맷돌을 쓸 수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 어이가 아니라 어처구니.
영화 많이 보셨군요. 네. 그 어처구니는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니야. 근데 그 어처구니를 중국 애들이 잘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고민할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투자해라 말아라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혁신 기술은 혁신 세상 거품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거품 시기에 돈이 모이기 때문에 혁신 기업이 만들어져요. 거품 때문에 돈이 모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 100조 모을 거야라고 어떤 새끼가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 어떤 새끼가 저면은 미친놈 아니야 그럴 텐데 샘 얼트만이면 야 100조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100조를 불러내고 나서 지난번에 여기서 했는데 20, 30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요, 그 돈이. 그러면은 그 돈 갖고 세상을 바꾸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픈AI 투자해보는 것도 생각을. 그건 아직 뭐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야, 근데 그게 90년대 제프 베이조스가 분명히 그러했고 그런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샘 알트먼의 시대이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샘 알트먼 오픈 AI 그 CTO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름 까먹었다. 그 여자분인데 퇴사했다고. 거의 그러면서 지금 공동 창업에 가까웠던 사람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영리 기관이 아니에요. 기업으로 네. 원래는 출발을 했다가 이제는 영리 쪽으로 더 기울고 있고 샘 알트먼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한데 이거는 좀 옆으로 이제 빠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만 앞서 나가다가 진짜 샘 알트먼이 인간의 인류를 대체해버리는 뭔가를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겁나는 거죠. 오펜하이머랑 생일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세요? 그 친구가 주이시인 거?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네네. 주이시라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애들은 특히 꼴통이 많아요. 오늘 전문용 이거 여기 IT 전문 용어입니다. 예. 그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꼴통을 뽑아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누구 있었죠 아까? 오펜하이머 유대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유대인이고요. 네네. 샘 얼트만 유대인이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이고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 전문가인데 그 인간을 뛰어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제가 그 장포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뭐 말만 하면 다 나오네. 거의 생성형 이경일. 생성형 이경일. 우리 코너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성형 이경일. 네. 그런 거를 우리는 AGI라 그래요. 아.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저 왼쪽에 샘 얼트만 있고 오른쪽에 있네요. 저렇게. 저런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AGI라고 해요. AGI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예요. 저거를 우리말로 뭐라 하더라? 그냥 일반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네, 네. 네. 원래는 거꾸로죠.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인간 같은 인공지능.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냥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아니요. 인간 정도. 그냥 인간 정도? 알겠습니다. 인간 수준. 그래서 이걸 AGI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놀라운 지능은 자율적 학습, 개념 일반화, 추론과 이해,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자각, 자의력, 다중인지, 윤리사회성,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성과 성찰이에요. 예. 오늘 들어가면 대표님 내가 왜 그랬을까? 그치. 그리고 개성 친밀감, 신체 지능. 어이가 아니라 어처구니였는데.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능, 보고, 읽고, 답변하는 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지능들이에요. 그걸 만약에 제가 레벨을 나눠서 이게 대표님 레벨이에요. 휴먼 레벨. 저도 할 수 있는.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저희 어머니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사람이라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레벨이 어느 정도냐? 요 정도예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최고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 따라온 것도 있네요. 예, 절반 따라온 것도 있어요. 특히 의사소통. 의사소통, 자연언어 처리나 감정지능, 멀티모달이나 다중인지 이런 부분은 많이 쫓아왔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 생각해보세요. 반성성찰 쉽지 않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까지 다 뚫고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걸릴 거냐 그러면 모르겠다예요.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저 같은 연구자, 전문가, 경영자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저하고 대표님이 이 세상에 없을 때일 것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우린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 그렇죠. 뭐 우리가 100년을 더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전 모르겠다가 답이기는 합니다. 네. 너무 재밌다.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